오늘은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 발효 또는 잡균 오염 아니면 유해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그 발효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 소통이라든지 물려 사용 비율이라든지 동일한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리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그 우리가 식초를 만들 때 아니면 술을 빚을 때 식초를 빚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잡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술을 빚거나 아니면은 식초를 빚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유해균이 바로 산막효모라는 건데요. 이 산막효모는 우리가 뭐 골마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뭐 술을 빚을 때 아니면 식초를 빚을 때 골마지가 피면 식초가 썩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마지라고 또 표현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주름효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사카로마이세스 속에 속하긴 하는데 효모인데 얘는 당을 섭취를 하고요. 또 알코올을 섭취하지만 알코올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알코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발효 초기에는 에스테르 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이 산목효모가 번지는데 향이 나요. 향이 향긋합니다. 향긋한 냄새가 초기에 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군 냄새가 나면서 이제 그 술이 발효가 끝난 술이 그리고 또 식초를 하려고 했던 술이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초를 만들 때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술을 만들 때 위에 우리 정치 발효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 발효를 할 때 이 표면에 껴있는 막이 우리 초산균 막인지 아니면 그 산막효모 막인지 혼돈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막효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산막효모는 우리가 술을 빚을 때 알코올 발효를 할 때 발효가 거의 끝나는 시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코올 발효가 끝나면 위에 그 술지개미가, 그러니까 이제 술밥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위에 맑은 술이 생깁니다. 이 맑은 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맑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 그 술이 다 되는 순간, 이 청주가 되는 바로 직전에 하얀 막이 이렇게 조금씩 껴요. 이게 산막효모거든요. 이 산막효모는 골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리 형성이 됩니다. 고리 형성된 거하고 또 뭐 주름효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름산막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표면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한번 흩어러 보면 우리 그 애기들 갓난애기 엄마 젖 먹고 토한 것처럼 이렇게 몽골몽골한 형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흩어러 보면 이렇게 표면을. 그리고 표면을 흔들어 보면 이 막이 쫙 번지질 않으니까 이렇게 막이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번지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산막효모가 가장 발생을 하기 좋은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당연히 오염된 그 환경에서 쉽게 산막효모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코올 도수가 낮을 때 우리가 술을 빚을 때 단양주라 그래서 그 곡물과 누룩과 물만 넣어서 한 번에 그 술을 빚는 방법을 단양주라고 합니다. 이 단양주를 빚을 때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2양주, 3양주가 있거든요. 2양주는 미술을 한번 먼저 빚어서 그 다음에 본술을 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양주에서는 알코올 도수도 높고 발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산막 혐오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양주일 때 이런 산막 혐오가 알코올 도수가 낮을 때, 그리고 그 고두밥을 찔 때, 그러니까 그 고두밥을 그러니까 쌀을 호화시킨다 그러죠. 호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밥알이 고두밥이 아니라 뭐 진밥을 만들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산막 혐오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산막 혐오가 발생이 되면 알코올이 없어져요. 당도 없어지고 알코올도 없어지고 곧바로 이게 쿰쿰한 데 나면서 이게 썩어가는 거죠, 이제 술이. 술 만드시는 분한테도 정말 골치 아픈 효모가 산막 효모일 때고, 물론 당연히 식초 만드는 사람한테도 이 산막 효모는 유해균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효모라 그러냐? 얘가 사카로마이세스 속이거든요. 얘는 그 당을 소비를 하지만 알코올을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알코올을 소비만 할 뿐이죠. 그리고 발효 말기에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낮을 때 대략 한 6% 정도. 우리가 식초 만들 때 가장 그 알코올 도수 적당한 알코올 농도가 한 6% 정도 되거든요. 이 농도랑 산막 혐오가 좋아하는 농도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산막 혐오 때문에 식초 만들 때 많이 실패들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이 산막 혐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용기라든지 뭐 발효에 사용되는 거 당연히 소독하시는 게 좋을 테고요. 소독은 보통 열탕 소독 많이 하시죠.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 그 애기 젖병 소독하는 그 세제 있죠. 이런 걸로 닦아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소독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는 이 산막 혐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두밥을 제대로 찐다라는 겁니다. 고두밥을 설익게 찌는 게 아니라 고두밥을 제대로 찌고, 그리고 고두밥 찔 때 물빼기를 제대로 해주시는 거죠. 30분 이상 물빼기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고두밥 찔 때 바닥 부분이 수분이 남아 있어서 약간 밥이 질어질 수 있어요. 이 밥이 질어질 때도 이 산막 혐오가 발생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누룩의 당화력이 약했을 때, 우리가 누룩을 띄울 때 누룩의 효모의 활성력이 낮게 되면 여기에서도 뭐라 해야 되나, 산막 혐오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누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밀누룩에 비해서 당화력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뭐 엿질금, 그러니까 엿질금을 좀 사용을 해서 발효력, 당화력을 좀 보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누룩의 사용량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밀누룩과 쌀누룩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누룩의 당화력이 약했을 때, 그러니까 누룩 속에 효모의 알코올 발생 능력이 약했을 때도 이런 산막 효모는 쉽게 번식을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참고하셔서 초기에 산막 혐오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예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산막 혐오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저도 식초를 만들 때 술을 먼저 빚지 않습니까?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술을 빚을 때 식초용 술을 빚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를 낮게, 현막 혐오가 좋아하는 알코올 농도 6도, 초산 발효가 잘 될 수 있는 6도에 맞춰서 발효를 하다 보니까 이 산막 혐오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언제? 특히 여름철, 무더운 날 많이 발생이 되긴 하거든요. 나는 소독도 철저히 하고 고두밥도 제대로 찌고 그 다음에 당화력이 높은 누룩도 사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막 혐오가 발생이 됐어. 어쩔 수 없죠. 오염이, 뭐 다른 곳에서 공기 중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염이 됐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산막 혐오는요, 호기성균입니다. 이 초상균하고 똑같아요.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보면 이제 표면에 이렇게 하얀 막을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공기 많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접하는 데서는 이제 공기 호기성을 접하는 거고,
또 이게 술 안쪽에서 술 표면에서는 그 당을 섭취하고 알코올을 또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박효모가 좋아하는 조건을 바꿔주면 돼요. 삼박효모가 좋아하는 조건을 그 술 표면에 비닐을 덮어서 공기 접촉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은 발효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표면을 저어줍니다. 표면을 저어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삼막효모는요 알코올이 생성된데 알코올로 인해서 사멸이 됩니다. 또 호기성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표면을 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면에 붙어있던 삼막효모균들이 이렇게 저어줌에 따라서 공기 접촉이 아무래도 이렇게 덜해지는 거죠. 삼막효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알코올과 술을 발효 말기에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낮긴 하지만 이 알코올이 있잖아요. 이 알코올 성분이 삼막효모랑 섞이기 때문에 삼막효모가 살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막효모를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발생된 삼막효모를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술 발효를 해서 그 초산 발효 넘어가기 직전에 삼막효모가 혹시나 이렇게 표면에 발생이 되면 저어줍니다. 초기에 저어줍니다. 기미가 발생이 되면 초기 증상이.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출장을 갔어요. 뭐 하루 이틀이나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초기에 삼막효모가 번식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 발견했다라는 거죠. 삼막효모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그마치 삼막효모의 한 세대는요,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세대가 얼마죠? 사람은 한 세대가 보통 한 20년 이상 되잖아요.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나이를 보고 한 성년이 되는데 20살 정도는 돼야 2세 빠르죠, 2세가. 20살이면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뭐 전부 다 30세 많이 넘어가잖아요. 어쨌거나 사람의 경우는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보려면 30년이 지나야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60년이 지나야 다다음 세대, 뭐라고 되나, 손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막효모는 그렇지 않아요. 삼막효모는 2시간이면 한 세대입니다. 삼막효모 아빠가 손자를 보는데 4시간이면 아빠가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2마리 되는데 2시간 소요되고요. 2마리가 4마리 되는데 4시간이 소요되고 4마리가 8마리 되는데 6시간 소요되겠죠. 8마리가 16마리가 되는데 8시간 소요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만 지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삼박효모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박효모가 제가 출장을 가는 길에 초기에 발견을 못해서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삼박효모를 저어서는 안 돼요. 걷어내야 되는 거죠. 걷어내고 난 후에 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삼박효모가 왕성히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표면을 저어줍니다. 알코올과 같이 접촉을 시켜서 얘네들을 사멸을 시키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또 얘들이 그 삼박효모가 술 속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면 공기 접촉도 차단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 접촉 차단도 되고 알코올에 의해서 사멸시키고, 그렇게 하면 쉽게 삼박효모의 추가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산 발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초산 발효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막효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삼막효모인지 초기에 위에 발생되는 막이 삼막효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냐면 보기만 하여도 삼막효모가 발생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때는 막을 한번 그어 봅니다. 이렇게 막이 이렇게 표면에 초기에 알코올 발효 말기나 아니면 초산 발효 초기에 막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막이 생겼으면 얘를 주걱 같은 거를, 살균된 주걱 같은 거, 나무 주걱이 좋겠죠? 이렇게 한번 중간을 그어 봅니다. 그어 봤을 때 중간에 경계가 뚜렷하게 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초산균 막일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었는데 그대로 번져요. 이렇게 걷어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번져서. 이거는 삼막효모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알아요.
초산균은 하루만 지나서 그렇게 많이 쫙 번식을 못 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그 막이 두꺼워지면서 번식을 하는데 산막효모는 하루만 지나도 급격히 번식을 합니다. 쫙.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산막효모가 뭔지 아니면 초산균막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는요 막이 초기에 생기잖아요. 막이 초기에 생기면 무시해요 그냥. 얘가 식초를 만드는 그러니까 초산균 막일 수도 있고 산막효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한테 이로운 균일 수도 있고 근데 난 그걸 잘 몰라 구분을 못해. 그때는요 그냥 없애요. 걷어내거나 아니면 계속 표면을 저어서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표면에 막을 형성하지 마 하면서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초기에만. 언제 초기에만? 알코올 발효 말기 그리고 초산 발효 초기 언제 동안? 2, 3일 정도요. 2, 3일 정도. 2, 3일 정도면 아침 저녁으로 표면을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이렇게 표면에 발생이 안 되겠죠. 막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근데 한 3일 정도 표면을 저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초산균막은 이때 이제 힘을 키우는 거야. 내성을 키워갖고 거기 이제 막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표면의 막을 쉽게 형성할 수 있어요. 초산균막은. 졌는데 그러니까 표면을 저어주면 초산균막한테는 좋은 거예요. 초산균은 좋은 조건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초산균의 힘을 기르는 거고 산막효모는요 표면을 이렇게 젓게 되면 미치는 거야. 알코올 접촉하니까 쉽게 사멸을 한다라는 거죠. 공기 접촉도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막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할 때는 알코올 발효 말기 그리고 초산 발효 초기에 아예 한 2, 3일 동안 표면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저어주시는 겁니다. 저어주시고 난 후에 그 뒤로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4일째 위에 막이 발생이 되는 게 있잖아요. 얘는 초산균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막효모는 그 사이에 2, 3일 동안 내가 저어주는 사이에 사멸을 하고요. 그렇게 발효하시면 초기에 초보자분들이 식초 발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식초 만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이틀 정도 흔들어 주시라. 혹시나 산막효모가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산막효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뭐 이상 발효라든지 아니면 식초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